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읽어봐야 할 경제 필독서 4권을 추천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지 S. 클레이슨이라는 분이 쓰고 강주헌 님이 엮으셨습니다. 무려 이 책은 1926년에 출판된 고전인데요. 당시 저자는 한 신문사의 절약과 경제적 성공을 주제로 한 단편 우화 시리즈를 연재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시리즈를 묶어 출간한 것이 바로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캐치프라이즈를 경제관념 없는 우리 아이 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잡아봤어요. 우리가 사실 공부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성공된 삶을 사는 것인데요. 결국 성공한다는 것에 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학, 영어만큼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 돈에 대한 개념인데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어머님들께서도 어렸을 적에 돈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아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 고민을 이 책이 전부 해결해줘요. 금융의 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모든 아이들이 읽어봐야 할 경제책이라고 추천해준 책이고요.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책의 제목에 쓰여진 바빌론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건립된 고대 도시 이름이고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부자였던 게 아니고요. 도시 전체, 전반적인 평민들까지도 대다수가 부자였다라고 해서 이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는 아키드라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나와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알려줘요. 읽어보면 꽤 재밌습니다. 두 번째,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저자는 MJ 드마코이고요. 이분은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모스.com을 설립해서 30대의 백만장자 계열에 올라섰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결같이 젊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나이 들고 병들어서 돈 많아봤자 그건 무슨 소용이냐? 젊어서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서 소개해드린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와는 전혀 상반된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는 복리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책은 다 필요 없어, 창업해서 빨리 큰 돈을 벌어야 해, 이렇게 돈에 대한 전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드마코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어서 부자 돼봤자 그거 어디 쓸래? 뭐 병원비에 쓸 거야? 젊어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자. 그래서 남들과 다른 길로 가야지.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세 번째, 부자의 그릇입니다. 일본 작가 이즈미 마사토시가 쓴 책이고요. 이분은 문학 작가는 아니에요. 돈의 속성을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쳐온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금융 교육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시킬 때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금융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꽤 잘 팔렸다는 경제 개념서를 읽어봐도 전문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용어 공부하다가 이미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우선 이 책은 금융교육서지만 소설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주인공은 한때 연매출 12억의 주먹밥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다가 도산을 해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공원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설정으로 나오는데요. 소설에서 말하는 흔한 위기죠. 배경은 겨울인데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따뜻한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머니를 뒤져봐도 100원이 모자라서 자판기 앞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노인이 불쑥 쑥 나타나요. 내가 100원 빌려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노인이 또 손을 쓱 빼요. 너 내가 100원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120원으로 갚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은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 정도야, 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노인이 쓱 다시 손을 빼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 방금 예스라고 그랬어? 너 방금 내가 이율을 무려 20%나 매긴 거 알고 있냐? 하면서 잔소리를 막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둘은 밤새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12억의 주먹밥 가게가 도산을 하게 되었는지 이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부채 리스크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서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어느 투자자의 회상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금융의 역사를 공부해야겠죠. 이 책도 고전이고요. 무려 워렌 버핏보다 한 세대 앞선 거물 주식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이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미리 예측하고 공매도를 쳐서 무려 하룻밤에 2조 원의 수익을 끌어들인 사람인데요. 역사상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투기꾼으로 평가받는 이었습니다. 이분의 일생일대기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10살 때 가출을 해서 주식거래소 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금융을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 동안 일생에 3번의 큰 파산을 겪게 되는데요. 항상 그때마다 우뚝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보길 강조하는 이유는 이분의 성공을 배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실패에서 배우자라는 건데요. 실패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우뚝 일어섰던 그는 결국에는 자살로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실패했소 였습니다. 여느 때보다 투자에 관심이 높은 요즘 학교에서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주식 계좌를 열고 주식을 하고 또 코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 어느 투자자의 회상 한 번쯤 부모님과 함께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4권의 경제 필독서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꼭 한번 자녀분들과 읽어보시고요. 제가 추천해 드린 책들은 부모님이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읽어보시고 자녀의 경제관념을 키워주는데 이바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